여러분, 지금 미국 백악관 지하 상황실 시츄에이션 룸의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2026년에 또 큰 충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의 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정의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달러 패권의 사수입니다.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석유 결제에서 달러를 퇴출하려 합니다. 달러의 패권이 붕괴하느냐, 이란을 강력하게 제압하느냐, 미국의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둘째, 90%라는 숫자입니다. 이란의 핵 농축 농도가 이미 무기화 커트라인을 넘겼다는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언제든 이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셋째, 13조 달러의 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세계 경제는 마비됩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이란의 급소를 겨냥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나눔 경제에서 펜타곤의 진짜 시나리오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유일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10분 뒤 여러분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미국이 이란을 치는 진짜 이유, 뉴스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수호입니다. 2025년 말 이란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와 함께 위완화와 루블화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유라시아 에너지 결제망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고요? 전 세계가 석유를 살 때 더 이상 달러를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실제로 2026년 초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중 달러 비중이 30% 이하로 급감했다는 보고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건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순간 미국의 거대한 부채 경제는 무너집니다. 결국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란의 숨통을 끊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전쟁의 명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란의 핵기술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국의 최근 첩보에 따르면 이란의 핵시설에서 추출된 우라늄 농도가 무기화 단계인 9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당장 내일 아침에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선제 타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최신형 F-35 전투기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다면 그 순간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말려야 하지만 동시에 이란의 핵 보유를 묵인할 수도 없는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제한적 전쟁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적 전쟁이 전 세계 경제를 파괴하는 무제한적 재앙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란의 고속정과 드론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살포합니다. 단 47초, 미사일 한 발에 거대한 유조선이 침몰하고 해협이 완전히 막히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순식간에 차단됩니다. 에너지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블랙아웃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는 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한 달 뒤에는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석유는 현대 문명의 피입니다. 기름이 안 돌면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못 뜨고 무엇보다 우리가 먹는 식료품 가격이 폭등합니다. 비료값과 운송비가 미쳐 날뛰기 때문입니다. 자, 중동 바닷길 하나 막혔다고 우리 삶이 무너질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릴 국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퍼지면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칩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시중에 풀린 돈 M2 통화량이 무려 4,430조 원입니다. 돈이 너무 흔해지니 우리 원화 가치는 바닥을 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전 세계 64개국 중 꼴찌에서 5등 수준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지수가 86.5를 기록하며 아르헨티나, 터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가가 150달러를 넘길 경우 국내 물가 상승률은 통제 불능 수준이 되고 코스피는 1,500선 이하로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 아파트 가격, 전쟁의 불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예금은 숫자만 남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럼 다 망하는 거냐? 라고 묻고 싶으시죠? 아니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국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웃으며 부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자본시장에는 가장 냉혹한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첫째,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법정 화폐 대신 가치를 저장할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둘째, 미국의 방산과 에너지 섹터입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이나 ITA 같은 미 방산 ETF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수록 실적이 폭등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원자재 해증이나 에너지 선물 시장으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할 게 여러분은 냉정하게 이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셋째,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의외라고요? 나스닥 투자는 미국 기술주와 달러를 동시에 사는 패키지 투자입니다. 경제 위기로 주가가 빠져도 환율이 오르면 내 원화 잔고는 방어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에게 최고의 천연 보험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우리 개인이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조차 외환 보유고와 여러분의 국민연금을 헐어서 환율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장 내 계좌에 방어막부터 치십시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 달러, 금으로 자산을 분산하세요. 둘째, 이 방어형 자산들을 그냥 사지 말고 ISA나 연금저축 계좌라는 제도적 방공호 안에서 굴리십시오. 전쟁 위기로 시장이 출렁일 때 세금이라도 아껴서 확정 수익 10%를 깔고 가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비법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역대급 기회였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막는 건 국가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눔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